이번 네팔 대홍수 사태를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네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지역 어딘지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서 보테 시고 강이 홍수로 범람을 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120km 떨어진 지점인데 교통이 좋지 않아 이동하는 데는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액지대에 있다 보니 히말라야 빙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고 있다가 일거에 뚫리면서 강의 물과 토사가 일시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종자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지역이 몬순 기후기는 하지만 트레킹으로 굉장히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예. 이 라수아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종자가 거의 뭐 1000여 명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종자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섞여서 이 실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수색 작업을 통해서 생존자는 구조를 하고 실종자는 사망자는 이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작업들이 거쳐져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현지에서 이런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조차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레킹 성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 지역에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성지 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들 중에 외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뭐 네팔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 468명의 실종자 중에서 뭐 393명이 외국인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인도 국적이라고 하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국적의 실종자 피해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역이 카일라스 산이라고 해서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이자 신성시 되는 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 관광객들의 주요 루트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 라수아 지역에 있는 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과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번 집결을 한 다음에 각자의 순례길로 떠나는 그 핵심지라고 하는데 베이스 캠프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 두 마을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성지 순례를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연락이 끊긴 우리나라 국민도 지금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정부 신속대응팀이 급파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들 모두 우리나라 기업 소속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두산 모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의 직원 3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모빌리티가 이 수력발전소 설계와 제작을 맡고 한국 남동발전이 수력발전소 투자와 사업 전반을 진행해 왔습니다. 애초에 한국 남동발전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 국제금융공사와 협업으로 사건을 진행해 왔었는데 원래는 트리슐리 강에 건설되는 수력발전소를 올 연말에는 준공해서 상업 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홍수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도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 와중에 발생된 실종 사태로 두 업체의 책임 여부도 일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견 가능성과 안전 조치 의무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한 홍수, 즉 비가 전혀 오지 않은 상태의 홍수는 일견 그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평소 안전조치 의무로서 극단적인 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지와 본사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관여 여부에 따라 일부 책임 소재도 나누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책임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외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 자기업의 그 본인들 기업의 직원을 보통 보낼 때는 뭐 보험이라든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론적인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고 예.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적어도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도급 관계나 위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네팔 현지 업체와 어떠한 협업 관계에서 각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 만약 이 당시 사망 사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평소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면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형사 책임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유사한 사안이 이전에도 발생하였는가 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특히 산악지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인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언제든지 상정해 두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망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현지 신속 대응팀과 기업의 대응팀이 가서 수색 작업에 일단은 좀 더 무게감을 두고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정부와 민간 기업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목표는 두 팀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실종자가 한국인 직원 9명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사히 대피한 직원도 한 10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인 직원들, 현지 교민들이라든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지원 사업, 구조 사업, 그다음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 등을 하는데 힘을 보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정부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정부와의 공적 협조를 위한 창구가 될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어떤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현지 구조 당국도 있을 것이고 현지 정부의 대응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조와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종자들을 구조한다고 하면 현재 어떤 공간에 머무르게 될 것인지 이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민간 기업 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색을 위해서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현지 작업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도면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아마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수색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 어떤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현지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에 좀 주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현지의 구조 작업도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민간 대응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경찰청이 오늘 국과수 부검 감정서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목불뼈 부분 골절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이 목불뼈는 혀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설골이라고도 일컫는데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된다는 소견입니다. 사실 목불뼈 골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는 그 단서로서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았는데 즉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이름 사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 장모 씨 사인에 대해서 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이제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근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기보다는 타살 당했을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찰이 범죄 피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들은
일단 장 씨 소유의 끈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주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공격이나 저항 흔적이 없고, 그리고 외출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나 소지품, 특히 금품 같은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신 상태가 매우 부패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장기라든가 피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이골절이 없는 상황에서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외력이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망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제 그 제주경찰청 브리핑에서는 집을 나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 씨가 외출한 이후에 특별히 기지국 위치를 벗어나서 이동한 정황이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예. 종합하자면 외부인과의 접촉 정황이나 추가 이동 경로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런 타살 정황을 낮추는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집중 수색 장소를 바닷가 근처로 한 이유도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인근이었다는 것인데, 추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야자수 나무 근처에서 장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면서 부검에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뼈 손상이나 남은 조직과 물질 화학 검사, 유전자, 나아가서 제3자의 DNA 정도는 검출될 수 있지만 조직의 세밀한 손상이나 미세한 멍이나 압박 흔적, 나아가서 일부 독성 물질, 사망 직전의 신체 상태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추가 의문 사항이 제기되면서 유족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지만 유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부경장이 허위로 이 사건을 종결한 2건의 실종자들이 이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실종 사건들을 담당했는데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그 시점에 표창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창을 받은 이유도 실종자들에 대해서 뭐 대처를 잘했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장 씨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암장한 그 시점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한 40여일 지난 시점이라고나 할까요? 그 즈음에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는 유공을 인정받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자살 기도자를 신속 발견했다는 점으로 유공을 또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지금 뭐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은 표창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범죄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은 이력, 2021년에도 경찰행정을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또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건을 암장한 것이 지금 확인된 것만 한 2건 정도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건이 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암장 의심이 굉장히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사건도 한 3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유공은 객관적인 표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공적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여겨졌겠지만 실제로는 실체 관계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훈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암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표창은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면적으로 특수절도 실제로 피의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실종 치매 노인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표창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이 표창이 실질적인 어떤 이 사람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